녹화되고 있는지 확인 좀. 녹화되고 있네요. 자, 반갑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죠? 조금만 낮추고 저에 대한 소개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의 방향성, 컨텐츠 어떻게 해올까 라는 것까지 이야기 좀 드리면서 자, 선생님 소개를 하자면 선생님 이름은 윤성욱 선생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요 수투 C 반을 이제 해서 요 5주간 여러분들하고 진도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는 약간 검증된 교재고요. 제가 대성마임에게 이창무 쌤하고 같이 컨텐츠를 공유합니다. 같은 클리어 수학 연구소 소속이라서 이거는 개념의 정상이라는 책과 심화 특강이라는 책을 같이 섞은 책이에요. 그래서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가 공존하는 책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따른 워크북하고 이렇게 모의고사 2개가 나갈 텐데 워크북은 이제 여러분들이 총 3종이 나갈 거예요. 하나는 단원별 워크북. 자, 얘는 한 오름, 두 오름 이렇게 해서 단계가 되어 있는데 좀 내가 한 오름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두 오름이 어렵다면 한 오름만 푸셔도 되고요. 한 오름, 두 오름 다 풀만하다 하면은 둘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60문항 정도인데 이번 주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한 번에 나갈 거라서 2개의 워크북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가 2종 나가요. 하나는 스피드 모의고사, 하나는 타임 어택 모의고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 타임 어택 모의고사는 27문항짜리예요. 그래서 각각 수원, 수투 선택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씩 빠졌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모의고사는 17문항짜리. 이게 우리가 수능에서 2점, 3점짜리 문항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17문항입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재고 푸시면 되냐면 얘는 20분을 재고 푸시면 되고요. 얘는 보통 70분 재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학생들은 80분까지 재고 푸셔도 됩니다. 까지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요 컨텐츠를 매주 해서 저한테 제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과제한 거 보고 실력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검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름 쓰고 반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스피드 모의고사 몇 개 받았다, 타임 어택 모의고사 몇 개 맞았다 하고 개수 써주시면 그거 보고 여러분들 과제 수행도나 실력을 제가 보고 너무 부족하다 싶은 학생은 따로 상담이라도 해서 뭔가 이 상황을 타파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잘한다 싶은 학생은 제가 칭찬이나 격려의 한마디 이런 거 써주고 이렇게 검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나갈 거고요. 해설은 너무 두꺼워서 책이 여러분들한테 그 해설을 책에다 같이 만들고 또 해설까지 책처럼 인쇄를 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알겠죠? 지금 책도 두께가 되게 두껍죠. 풀컬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교재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 같아서 해설은 따로 이렇게 나갑니다. 교재가 지금 가격이 그렇게 28,000원 정도 되는데 요즘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제 인쇄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남는 게 많지 않나요? 하는데 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남는 금액도 여러분들한테 환원해 드릴까 해요. 알겠죠? 그 종강할 때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의미로 아마 간식 같은 거 한번 사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남는 이유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원가 그대로 책 그냥 내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흔히 문방구 가서 컬러 인쇄 한번 하면 500원 들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컬러 인쇄하게 되면 장당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페이지당 지금 페이지가 300 몇 페이지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장당 가격이 꽤 많이 들어요. 그 단가가 낮춰진다 해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책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쇄 값 그대로고 남은 비용은 여러분한테 그냥 돌려드립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진도를 나갈 예정인데요. 지금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하고 많이 해왔죠. 조금 스피드하게 나갈 겁니다. 이미 수투를 여러분들 한 지 얼마 안 됐죠. 기말고사 범위가 수투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간에 막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무게를 실어야 할 미분의 그래프,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 활용 파트 가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처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자, 포커스 온, 포커스 1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시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가 어떠한 값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값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으로 나와서 얘가 뭐 알파다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값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발산은 나중에 얘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뚝 끊어진다면, 그렇죠? 여기에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의 값이 얘냐 확인할 길이 없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불러?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극한은 말 그대로 정확히는 함수의 극한 값이죠. 함수의 극한 값은 무엇이야?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실제 수투에서는 이 함수의 극한 값은 그래프 해석으로 가죠. 그쵸? 그래서 함수의 극한 값은 그래프 상에서 특정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 a를 그래프를 따라서 a로 가까이 갔을 때의 fx 이게 뭐야? 함수값 맞죠? 그 함수값이 가까이 가는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가까이 가는 y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그래프 해석에서 그래프를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어디서 따라갈 수 있어요? 왼쪽에서 따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왼쪽에서 따라가는 경우를 우리는 좌극한, 오른쪽에서 따라가는 경우를 뭐라 불러? 우극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정리를 했을 때 포커스 2 좌극한, 우극한이 뭐냐 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 A, 얘는 B, 얘는 C라 할게요. 자, 우리가 y는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까이 가죠.
그럼 왼쪽으로 가까이 가면 A로 가까이 갔을 때 얼마? B죠.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이거를 왼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의미로 뭐 붙여요? 마이너스 해서 fx. 얘를 우리는 좌극한 값, 좌극한이라고 하죠. 자, 근데 어때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보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갑니다 해서 뭐야? a 플러스 붙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fx, 얘를 우리는 뭐?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얘는 b와 c로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만약에 다르다 라고 하면 이때는 뭐라 부르죠?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이 둘의 값이 어떻다면, 같다면 뭐라 부르죠? 극한 값이 존재한다. 맞죠? 얘는 극한 값이 있다 이라게 하죠. 그래서 그때의 그 극한 값이 바로 함수 fx의 x는 a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들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딱 빵꾸가 뚫리고 색칠이 된다 했을 때 우리가 특정한 x가 a로 가까이 갈 때의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값이 다 뭐기 때문에 여기 b라 하자. b라서 여기 함수의 극한 값은 b 이렇게 두고 얘가 만약에 c라고 하면 얘는 뭐야? 함수 값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f a 이렇게 지정해서 요 함수 값과 극한 값은 서로 어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가 기본 교과 개념이죠. 자, 그러면 기본 교과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 한 페이지 넘겼을 때 실제 시험에서 응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됐나요? 자,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는 방금 이야기한 거로 그냥 확인을 하시고요. 자, 포커스 4 최저차항에 대한 응용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최저차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차항이 뭘까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포커스 4 약간 극한을 구할 때 빠르게 구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저차항 응용. 너네 fx라는 함수를 내림차순으로 특정한 인수에 대해서 정리해봤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기억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x 세제곱에 bx 제곱 cx 플러스 d라는 요 함수를 어때요? 특정한 인수인 x 마이너스 뭐 1 이런 인수로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최고차항은 뭐 x의 뭐 a의 x 마이너스 1의 뭐 세제곱 될 거고 뭐 다른 숫자가 되겠죠. 뭐 b 다시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c 다시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d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인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게끔 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특정 인수에 대해서 재구성하는 이 원리로 최저차항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나?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여기가 x-a의 n제곱분의 fx 해서 여기가 어떤 p 값 이렇게 나온다 칠게요. 됐나? 그러면 우리는 fx가 x-a의 인수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1인 뭐 x에 뭐 n차 함수 뭐 이렇게 둘 거란 말이에요. 문제에서 뭐 n차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0분의 0꼴이죠. 맞죠? 그리고 최고차항은 개수가 1이고 n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fx를 x-a의 거듭제곱으로 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식을 어때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 1이죠. 거기에다가 어때요? x-a의 최고차의 차수 뭐야? n차 해서 얘를 뭐 어떤 놈의 x-a의 n-1 제곱해서 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식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면 가장 낮은 차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분 띵띵되고 뭐야? 대입된 결과가 p가 되려면 가장 낮은 차수는 누가 돼요? p의 x-a의 n제곱 이렇게 되어야지만 어때요? 얘를 대입했을 때 약분되고 나서 얘들은 어차피 x-a 인수 더 갖고 있으니까 뭐 돼? a는 0 되죠. 그래서 여기는 p만 딱 남아서 극한값 얼마? p 이렇게 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차수가 뭐야? 최저차항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원리로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밑에 제가 예시를 하나 달아놨죠. 자, 예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시가 x제곱 개수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이렇게 둘게요. 자, 이놈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해서 그 결과는 뭐죠? 여기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어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x-1분의 fx에 자, 여기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쪼개죠. 그게 2가 되려면 여기는 요게 뭐 돼요? 얘는 어차피 0분의 0꼴과 관계없죠. 1은 뭐야? 2분의 1 넘기면 얼마? 4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라는 함수가 뭐다? 4다. 이렇게 식을 구성한다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최저차항을 확인했어요. 뭐예요? 최저차항은 뭐야? x-1의 거듭제곱에 대한 모양새로 식을 구성한다면 fx의 최저차항은 누가 되는 거야? 4의 x-1이 되겠죠. 자, 그러면 fx라는 식을 이제 구성할게요. 그러면 fx는 x-1의 거듭제곱 꼴로 식을 정리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 1이죠. 그럼 최고차항 개수는 1에다가 2차니까 x-1의 뭐야?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차항이 얼마? 4의 x-1 하고 이렇게 끝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때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기억해봐요. fx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뒀었죠? fx를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선생님 2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 1이야. x제곱에 ax 더하기 b라고 둘게요.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에 x제곱에 ax 더하기 b 그래서 x 더하기 1분의 1에서 이게 2니까 0분의 0꼴이잖아요. 그래서 1 넣었을 때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그래서 b는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고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대입 이렇게 하지 않았니? 맞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단축시키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최저차항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런 극한의 계산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되셨죠? 넘어가도 되나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서의 극한값 이야기를 합시다. 지워도 되죠?
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포커스 5. 합성함수에서의 극한. 구하기 해서 있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 똥 3개로 해결한다. 해결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뭐 학생들마다 합성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다르겠죠. 왜 똥 3개로 했냐? 똥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이 3개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어떤 f 합성 gx 얘가 뭘까요?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뭘 지나? g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뭘 거쳐요? f를 거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a로 가까이 간다는 이걸 가지고 어때요? 처음에 극한은 우극한인 a 플러스로 갈 때, 그 다음에 어때요? a 마이너스로 갈 때, 그 다음에 함수값 a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치역이 올 거란 말이야. 얘가 뭐 b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뭐 c 이렇게 온다고 칠게요. 자, 이때 b라는 여기가 y좌표가 되겠죠. 맞죠? y좌표에서 우리가 위로 오면은 뒤에 뭐 붙여요? 위에서 가까이 오면 플러스를 붙이죠. 아래에서 가까이 오면 뭘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래서 다시 얘가 뭐야? 정의역으로 재구성되는 거죠. 됐나요? 뭐 D 할까? 그래서 다시 얘가 위에서 오고 아래에서 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지정해서 정의역으로 다시 지정한 다음에 다시 F에 대한 뭘로 보는 거야? 극한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다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문제 같은 거 풀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예시는 안 풀 겁니다. 뭐 쉬워서 여러분 해보고요. 가우스에 대한 기호는 더 이상 수능에서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을 한다라고 하면 언급을 했을 텐데 이미 내신은 끝났죠. 혹시 3학년 때 수투 한다 했어요? 없죠.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다들 기억하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뭐예요?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실수배를 해도 똑같이 수렴한다라는 게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죠. 그래서 포커스 7,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렴하는 것끼리는 어때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뭘 해도 실수배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당연히 어때요? 수렴합니다. 이거죠.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죠? 이렇게 나누기를 한 경우 얘는 뭐예요? 분모가 뭐가 되는 상황? 0 되는 상황을 조심하셔야겠지.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가 분명 이제 옛날 흔히 말하는 틀딱의 시대 때 알겠죠? 그때의 이런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단순 계산 문제 빼고는 출제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는 옛날로 봤을 때 좀 종종 나오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gx 이렇게 더해서 이 더한 얘가 수렴한다고 하면 이렇게 각각의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와 얘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여기 리미트 x가 x로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같이 뭐 수렴하는 게 맞니? 그래서 이제 물었는데 얘는 틀리죠. 틀린 이유는 뭐냐면 fx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1, 0 해서 여기가 빵꾸 색칠. 얘가 y는 fx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y, x 해서 여기는 빵꾸 되고 이제 여기는 색칠되는 거예요. y는 gx 할게요. 자, 어때요? x는 0에서 얘는 발산 아예 없죠. 극한값이. 발산하는 상황이죠. 극한값 없어. 근데 이게 두 개 더하면 뭐 돼?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더하면 다 0으로 수렴하는 상황 되죠. 그래서 이런 게 과거에 기니디 판별했을 때 한 번씩 등장을 했지 요즘 나오니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질은 그냥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하면 수렴. 끝.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이제 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작년 수능은 아니고 9월 모의고사 21번에 출제됐었던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포커스 8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수의 극한에서의 부등식 대소관계에 대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보세요. 특히 이 대소관계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x가 만약에 gx보다 뭐야? 작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리미트를 붙이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 자,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게 대소관계가 확실한 fx와 gx에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부등식은 유지될 것 같지만 여기서 뭐가 살아나요? 등호인 같다가 살아나죠. 그래서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무조건 같다가 살아나는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 많이 틀리냐면 이렇게 하고 풀다가는 부등식에서 틀릴 수 있죠. 판별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나 이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등호를 붙이지 않았을 때 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fx랑 뭐 hx가 gx 사이다. 이런 대소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뭘 붙여요? 리미트를 붙이죠. 그렇죠?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살아난다? 같다가 살아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떤 특정한 수 알파로 수렴해. 얘도 특정한 숫자 알파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끼이고 등호가 같다 있는 상황에서 이 가운데 있는 얘도 뭐로 수렴?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빵과 빵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마냥 생긴 모양에 대한 정리다 해서 우리는 뭐라 불러?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자, 그러면 극한값에 대한 계산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지워도 되나요?
지금은 그냥 극한에선 되게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만한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자, 포커스 9. 우리가 이제 극한값의 계산을 합시다. 자, 극한값에 대한 계산을 좀 할 텐데 극한값 계산은 모양꼴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히터 좀 끌게요. 안 덥니? 풀로 더 들어가 있네. 자, 극한값 계산은 크게 우리가 극한에 대한 식의 모양에 대해서 따라 확정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이 있어요. 확정형은 뭐냐면 눈으로 봤을 때 한눈에 극한이 얼마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눈에 극한값이 확인이 가능하죠. 자, 보통 어떤 상황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에서 여기가 무슨 함수? 다항함수가 되는 상황.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fa 이렇게 하고 계산한 거 알죠? 두 번째, 결과가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가 되는 상황.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한 거 다들 기억하죠? 또는 어때요? 뭐 어떤 상수분의 뭐 무한대 상황. 그러면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0 다시라 해서 여기를 무한소라고 할게요. 교과 용어는 아니에요. 0으로 가까워지는 값분의 어떤 1 하면 뭐죠?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모양새의 함수의 극한값을 함수의 극한의 확정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정형은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계산하거나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정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뭐냐? 0분의 0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어요. 그 다음 부정형의 대표적 예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시험에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예요? 얘죠, 얘.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상황은 얘입니다. 근데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문제 자체로 출제되진 않고 단서로 주어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보통 뭐로서 주어지냐면 최고차항을 결정 지을 때 최고차항 결정을 위한 단서로서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죠. 알겠죠?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보통은 무슨 꼴로 나와요? 모양새가 뭐 루트 빼기 루트가 나오거나 어떤 루트 빼기 뭐가 나오거나 또는 뭐 빼기 루트 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면 돼요? 유리화를 하면 되죠. 유리화를 한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보통 최고차항으로만 계산해도 되죠.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찌끄레기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0분의 0꼴이 뭐예요? 다음 이 단원에서 내용에서 할 건데 보통 분모가 0되고 분자도 0되는 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거의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보통 뭐예요? 아래 위로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맞죠? 그 인수분해한 결과에서 뭐해? 약분을 한 다음에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원래의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내신처럼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요. 막 FM대로 뭐 풀 필요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0분의 0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뭐냐? 이거죠. 뭐예요? 로피탈의 정리.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알겠죠? 멋있잖아. 흔히 말하는 로피탈 정리. 얘를 이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로피탈의 정리는 발레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쓰지 말라는 셈도 있고 맞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 수투 범위 맞지? 0분의 0꼴 F랑 G가 미분이 가능한 보통의 다항함수라고 하면 얘는 발레가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요, 발레가. 그러면 어떤 게 로피탈 정리냐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어떤 fx분의 gx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해요. 이게 0분의 0꼴이라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리미트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 해서 우리가 미분해서 대입을 해도 뭐가 돼? 극한값은 동일하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보통 수투는 한 번만 미분해도 답이 나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0분의 0꼴이 또 나오면 또 미분하고 또 미분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수투는 한 번 미분으로 그냥 끝나요. 그리고 미적분은 0분의 0꼴이 계속 무한히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웬만하면 로피탈 정리보다는 단순하게 여러분이 초월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요령으로 하시고 그냥 수투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 발레가 없을 거야.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넘겨서 이 0분의 0꼴에 대한 식에 대한 우리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들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던가 할게요. 지워도 되나요? 오케이? 자, 포커스 9번. 자, 우리가 아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라 했죠? 0분의 0꼴 부정형 극한이라 했죠. 우리가 이 0분의 0꼴의 부정형 극한에 대해서 아주 자명하게 항상 참인 명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리미트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여기처럼 gx분의 fx가 어떤 알파 해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래 놓고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 분모가 뭐가 돼요? 0이 된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어때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인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0으로 가줘야겠죠. 얘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참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극한값이 존재해. 분모가 0으로 가면 자동으로 누가?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되셨나요? 또 하나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자, gx분의 fx가 이제는 알파로 가는데 알파라는 놈은 0이 아닌 실수야. 자, 이래 놓고는 분자가 먼저 0으로 가요.
자, 그러면 무조건 어때요? 분모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가 현재 0으로 가요. 이놈이 0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가버려? 0으로 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서 그 0 되는 인수가 탕탕 약분돼야지만 결과가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오개념이 있어요. 오개념 주의. 자, 어떤 오개념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냐면 밑에 있죠. 첫 번째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갑니다. x-1분의 fx 한 개 얼마? 2라고 해요. 자, 그러면 분모 0으로 갔죠.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선생님 그러면 f의 1은 0이네요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fx가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함수값이 0이다 하면 안 됩니다. 얘는 말 그대로 리미트가 분배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느 게 맞냐라고 하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로 가까이 갈 때 fx가 뭐다? 0이다 해야 얘가 맞는 거예요. 됐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이 조건이 있니 없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0이 돼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알겠죠? 분자가 0이 돼도 된다고. 분모가 0이 아니어도 극한값은 0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렇게 해서 FA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얘도 안 되는 이유 뭐?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0이다. 그럼 맞아요? 하면 맞을까 틀릴까? 얘도 그럴 필요는 없죠. 맞아, 0이 아니어도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틀린 오개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 정리 끝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를 좀 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필수학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대표적인 문제들. 알겠죠? 그래서 필수학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하는 유형은 스스로 풀어보시고 저는 뒤에 실력 확인 문제, 실력 연습 문제만 우선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자, 실력 연습 문제도 다는 안 풀 거고 1번, 2번은 여러분 해보시고 3번 보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대표 문제는 풀어오세요. 자, 여러분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x보다 작은 자연수야.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소수 개수를 뭐라 하는데? fx라고 우리가 지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게요. f의 2분의 7 하면 2분의 7보다 작은 소수는 뭐 있어요? 2, 3,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몇 개야? 두 개에서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얘보다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x 중에서 작은 x에서 소수는 2, 3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된대요. 하나는 fx고 하나는 fx분의 1이야. 자, 이때는 x가 2fx보다 클 때고요. 얘는 x가 2fx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됐죠?
자, 그때 어때요? 리미트 x가 뭘로 가요? 8 플러스로 갈 때 gx. 자, 리미트 x가 8 마이너스로 갈 때 gx. 자, 이놈을 알파 베타 해서 우리는 베타분의 알파 구하래. 자, 보세요. x가 8 플러스로 가죠. 그러면 f에 8 플러스 가면 이 8 플러스의 의미는 뭘까요? 8에 아주 가깝지만, 그냥 8이라고 생각한 거야. 8보다 아주 살짝 큰 값이죠. 그럼 결국 8보다 작은 소수는 뭐 있어요? 2, 3, 5, 7. 몇 개? 4개. 그래서 뭐라고 해?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 f의 8 플러스는 얼마예요? 8이죠, 8. 그 다음 x는 8 플러스야. 그럼 누가 더 커요? x가 2fx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x가 2fx보다 크면 gx는 fx지. 그래서 gx는 fx 그대로 가니까 알파는 누가 돼요? 4가 되겠죠, 4.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f에 8 마이너스 해도 8보다 살짝 작은 값이죠. 그래도 8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거보다 작은 소수 몇 개? 2, 3, 5, 7, 4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하면 2에 f에 8 마이너스 하면 얘는 8인데 x가 8 마이너스라 하면 8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8이 더 크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fx 분의 1이니까 얘는 뭐야? 4분의 1이 됩니다. fx 분의 1. 그쵸? 그럼 끝났네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 베타분의 알파 하시면 얼마입니까? 16.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지. 됐죠? 이해되심? 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5번 보겠습니다. 지어도 되나요? 됐죠? 어렵진 않죠?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하세요. 힘내고요. 고3이니까 좀 더 빡세게 파이팅 하세요. 자, 볼게요.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이거 별표해놓고 언제? 2021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알겠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래 놓고는 요 y축에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y는 x 더하기 t가 있습니다. y는 x제곱. 자, 이런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평행하게끔 이렇게 있죠. 이렇게 평행하는 모양새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파벳을 지정하면 여기 A, 여기는 B, 여기는 C, H, O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B입니다. 자, 항상 여기서 어때요? AH에서 CH 빼고 T로 나누라 했으면 이런 문제의 근간은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고 두죠. x제곱은 x 더하기 t이다 이렇게 같다라고 둘게요. 넘어와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할게요. 알파 베타. 얘가 더 작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1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뭡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예요. a분의 c.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체크를 할게요. 여기가 큰 해를 베타, 작은 해를 여기를 알파 이렇게 둘게. AH는 뭐예요? AH 여기는 베타에서 뭐 빼면 돼? 알파를 이렇게 빼면 되죠. 됐나요? 베타 빼기 알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거는 CH래. 자, 여기는 이까지 길이는 좌우 대칭과 똑같이 길이가 베타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기 알파는 음수예요.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그러면 CH의 길이는 뭐예요? 여기서 요거를 빼면 되죠. CH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야. 됐죠? 그러면 끝났네요. AH 하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CH 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네. 그러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요거를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이용할 수 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뭐예요? 4 알파 베타 하면 되겠지. 그러면 4t 더하기 1 되죠. 됐나? 그러면 이 b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얘는 뭐야? 루트의 4t 더하기 1 될 것이고 얘는 1이죠.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 어떻게 돼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루트 4t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 되겠네.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 하시면 뭐야? 4t죠. 제곱 빼기 제곱. t하고 부호 반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하시고 계산하시면 어때요? 아 0으로 가지 않니? 플러스. 그래서 계산하시면 0 넣으면 뭐야? 2가 되겠지. 2. 됐죠? 안 어렵죠? 자 6번도 똑같이 유리화해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최고차항이 몇 차인 거 나올 겁니다. 7번 한번 보실까요? 지워도 됩니까? 7번 봅시다. 자, 7번 문제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0이 아닌 상수 K. K는 무엇이 아니야? 0이 아니에요. 다항함수 fx라고 나와 있어. 그럼 1차, 2차, 3차 중에 하나겠죠. 가에서 이렇게 식이 정리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x 세제곱분의 fx가 k다. 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단서는 최고차항에 대한 단서라 했죠. 얘는 뭘 의미해요? fx는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인? k죠. 인 몇 차 함수가 된 거야? 최고차가 3차인 3차 함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나를 보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여기가 x제곱분의 fx의 f의 x 더하기 2. 그래서 그게 얼마? 0이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 식이 어떻게 x-2분의 fx의 f의 x 더하기 2.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 32k 하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됐나?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이렇게 생각하셔. 0분의 0꼴이야. 그치? 0분의 0꼴 보이죠? 0분의 0꼴. 그러면 봐요. 아래 위로 약분이 되고 나서 0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자가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될까요? 최소 x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있고 f의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x세제곱 인수를 갖는다 해서 한쪽으로 x세제곱 인수를 다 몰면 여기서 0분의 0꼴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봐봐요. fx가 만약에 kx 세제곱이라 하면 얘는 k의 x의 뭐예요? 더하기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나 조건이 성립할 수가 없죠. 됐니? 자, 그러면 이 x 세제곱이라는 인수가 얘 두 개, 요 하나 되거나 반대로 뭐 되면 돼요? 요거 하나, 이거 두 개 되겠죠. 됐나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1번 얘가 x제곱을 이렇게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얘는 x인수 하나를 이렇게 갖는다고 할게. 최고차항은 같을 거 아니야.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자, 두 번째 반대로 fx가 x인수를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f의 x2가 더하기 2가 x의 인수를 두 개 갖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됐죠? 그럼 봐봐. 여기에 1차식 하나가 더 곱해질 거 아니야. 여기에 뭐가 대입돼서 x 플러스 2가 대입돼서 누가 돼야 돼? x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x 더하기 2가 대입되면 뭐야?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요거 식이 뭐 돼야 돼요? x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됐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x가 x 더하기 2가 더해지면 대입되면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애가 x 마이너스 2가 대입돼서 x 제곱이 돼야 된단 말이야. x 플러스 2가 대입돼서. 그럼 여기 뭐 돼야 돼? x 마이너스 2에 누가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되나요? 그럼 이렇게 나온 탄생한 식을 두 번째 조건에 집어넣어 볼게요. 자, 얘를 집어넣으면 돼. 얘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예요? 요거를 두 번째 요 식에 대입을 하면 분모보다 분자의 x-2의 인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지. 그럼 뭐 돼버려? 0. 그러면 k는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k는 0이 아니라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위배되지. 그래서 되는 것은 뭐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입을 할 겁니다. 리미트의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자, 대입해 볼게요. fx는 kx 제곱에 x-2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kx에 x 더하기 2의 제곱 맞죠? 그러면 아래 위로 이렇게 약분되고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요? 128k 제곱 나오죠. 그게 얼마? 32k. 최종적으로 우리는 k 값이 얼마 나와요? 4분의 1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누가 돼요? 4분의 1에 x제곱에 x-2 하면 되죠. 됐나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여기에 8 집어넣고 k에 4분의 1 집어넣고 계산하면 24 하고 나올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푸세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약간 4점짜리 유형은 어떨까 하고 풀어볼 거예요.
좀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물 마실 사람 물 마시고 잠 오는 사람 좀 깨세요. 알겠죠?